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법의 고비안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국가 책임 부분을 보고 있었죠. 국가 책임의 성립 요건만 말씀드렸는데도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성립 요건 두 가지, 국가의 행위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국제 의무의 위반. 그래서 국가의 행위라는 게 누구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냐? 일반 사인은 원칙적으로 아니고 국가 기관이 행위해야 되고 그외 이제 일반 사인의 행위나 이런 것도 국가가 추인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기관이 초월하는 행위가 된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행위와 부작위, 그래서 그러니까 행위라는 게 이제 자기와 부작위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면 뭐 보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행동 내용들 이런 것들 잘 익혀두셔야 되고, 근데 이제 고의나 과실이나 손해 발생 같은 것도 고려 사항인데 요건으로는 넣지는 않았어요. 국가 책임 초안에서 2001년에 있었던 ILC가 만든 거에서 그 정도 내용들 잘 체크해 두시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국가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 조각된다는 표현이 배제된다. 쉽게 하면 면제되는 건데요. 그 내용들은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국가 책임의 위법성 조각사유,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을 좀 보시고서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의의는 뭐냐? 그러면 이게 있으면 국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동의를 한다든지 상대방 국가가, 아니면 이제 자위권의 행사였다, 아니면 상대방 국가의 어떤 유책 국가의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응 조치. 약간 뭐 굳이 얘기하면 정당방위 같은 느낌이에요. 대응 조치가. 이게 정확히 뭐 정당방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위권이 정당방위적 성질이고, 대응 조치는 이게 상대방이 이제 그런 걸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오면 뭐 이런 거고요. 불가항력,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아니면 긴급하게 목숨이 이제 위태로운 사태가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지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조난이라는 거. 아니면 이제 긴급 피난, 이런 것들이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로 국제법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위법성 조각 사유라도 의무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종료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성질이냐면, 이게 뭐 혹시 이제 국내법적으로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법적으로나 이런 경우는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면제되는 건데, 이건 민사적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 책임이라는 건 형사 책임을 국가에다 물을 수는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민사적 배상 부분이 특히 그런데 이 민사적 책임을 묻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의무를 그러니까 상실시킨다, 소멸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법성 조각 사유가 해당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동안만 의무의 불이행이 가능한 거고, 그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다시 의무를 어떻게 한다? 리스타트 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지시키는 느낌이지 완전히 사라지는, 소멸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것들은 이제 뭡니까? 들어서 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문제된 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자신의 어떤 문제된 행위로 야기된 실적 손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보상을 해줘야 되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너무 유명한, 우리 그때도 보셨던 가비치코프 나지마로스 프로젝트, 이게 이제 그 다뉴브 강을 서로 이제 헝가리하고 슬로바키아가 이제 서로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조약을 맺었는데 1975년경에. 근데 뭡니까? 헝가리가 이제 그 저기 1980년대 후반에 이제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돈이 없는 거죠, 쉽게 해서. 그래서 못하겠다 뭐 이렇게 했더니 슬로바키아가 혼자서 댐을 만들게 되고, 뭐 자기네들은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댐을 뭐 건설하니까 저쪽은 환경오염을 들었더니 환경오염이 긴급 피난적 성질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케이스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판례 다시 뭐 기억나시겠지만 말씀드리면 긴급 피난적 사유가 가능은 한데, 이걸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보상 의무까지 면제되거나 아니면 조약 자체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결국은 소멸하면, 이런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의무 이행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헝가리가 조약 자체가 사라졌다, 아니면 보상 의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슬로바키아가 자기의 대응 조치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이 가비치코프 사건이라고 그냥 간단히 보시면 돼요. 다니브강 사건에서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비치코프 사건은 이미 판례는 위에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그 내용들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잘 읽어봐 주셔야 돼요. 근데 또한 이제 강행법규, 강행
규범이죠. 이런 거에 만약 발생하는 의무에 이제 합치되지 않는다는 건 위반한다는 거죠.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 강행 규범 이런 거는 절대 어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뭐 위법성 조각 사유적 성질이 있어서 이걸 어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